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조선사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찍혀버린 인물 신숙주.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재상으로서 여러 업적을 세운 그는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손에 꼽히는 명재상이었지만 그 능력과 별개로 단종을 향한 충심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인성 및 인격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헌데 사실을 근거한 비판과 비난 이외에도 신숙주는 유독 다른 이들에 비하여 거짓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 제가 들어본 신숙주 관련 일화 중에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일화로는 신숙주가 단종의 아내인 정순하고 송씨를 자신의 노비로 줄 것을 세조에게 청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과연 사실일까요? 한번 여러 가지를 논하면서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종 복위운동이 사육신의 죽음과 함께 실패로 끝나고 사육신을 비롯하여 일에 연루된 수많은 이들이 처형당하거나 유배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좌제로 인하여 사육신 및 단종 복위운동 가담자들의 가문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처자식들이 노비로 전락하여 세조의 공신들에게 분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신숙주가 하사받은 노비는 조완규의 아내 이소사와 딸 조유문, 그리고 성승의 서녀이자 성산문의 이복 여동생인 성성금, 그리고 관비 춘월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중에서 조완규의 아내 이소사와 딸 조유문은 신숙주의 노비로 가기 전에 우물에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고 하네요. 실록에 따르면 신숙주가 세조에게 단종의 아내인 정순왕후 송씨를 노비로 달라고 요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의 출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해당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역사서는 윤정지와 윤희지의 월정집과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그리고 김태경의 한사경입니다. 월정집과 연려실 기술, 그리고 한사경에 수록된 신숙주가 정순왕후 송씨를 노비로 요구했다는 이야기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세 역사서 모두 해당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정사인 실록 및 다른 실존 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우선 월정집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한 내용으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월정집에는 신숙주와 정순왕후 송씨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도 단종의 누나인 괴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정집에서는 세조에게 반감을 품었다는 괴공주가 관비가 되었다는 일화를 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일화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정사인 세조실록에 따르면 세조 시기의 경혜공주는 관비가 아니라 공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세조로부터 노비들을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실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경혜공주 자신이 작성한 경혜공주 분재이가 그녀가 노비로 생활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월정집에 실린 야사의 내용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실린 기록이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신숙주가 정순왕후 송씨를 노비로 요구했다는 기록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이 역시도 거짓 야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연려실 기술의 신빙성은 어떨까요? 연려실 기술은 사료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서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연려실 기술 역시 그 기록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애초에 연려실 기술에서 다루는 해당 내용의 원전이 월정집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연려실 기술은 사육신 사건 당시 신숙주가 성산문을 따라 거사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신숙주의 아내였던 윤씨가 수치심을 못 이겨 자살했다는 야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사인 세조실록에 따르면 연려실 기술의 이야기와 달리 신숙주의 아내인 윤씨는 사육신 사건이 발생하기 5달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연려실 기술 역시도 월정집과 마찬가지로 거짓된 야사를 수록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신숙주가 정순왕후 송씨를 노비로 요구했다는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사경의 신빙성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한사경은 월정록과 연려실 기술보다 140년에서 270년 뒤에 쓰여진 역사서인데 저자의 주관적 시선이 많이 들어갔고 다른 사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이야기가 사실일 것이라는 근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신숙주가 정순왕후 송씨를 노비로 요구했다는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록은 분명 전 세계를 통틀어서 찾기 힘든 훌륭한 역사서이지만 일부 조작 내지 왜곡이 이루어진 듯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숙주가 정순왕후 송씨를 노비로 요구한 사실이 정사인 실록에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사로와 관련된 실록의 서술을 보면 신숙주의 이야기만이 누락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윤사로는 송현수의 딸을 노비로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송현수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정순왕후 송씨의 아버지입니다. 물론 윤사로가 여기서 말하는 송현수의 딸이 정순왕후 송씨일 가능성은 한없이 낮습니다. 그러나 윤사로가 송현수의 딸을 여종으로 받기를 원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는데 신숙주가 정순왕후 송씨를 여종으로 줄 것을 세조에게 요구하였다는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해당 기록이 실록에서 누락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숙주는 분명 충신은 아닙니다. 또한 오랜 친우였던 성산문의 이복 여동생인 성성금을 노비로 받은 부분만 보더라도 인성면에서 비판받을 부분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으로 그를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 신숙주는 몰라도 재상 신숙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신숙주에 대한 평이 조금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